안녕하세요. 이번 2025 대입 아카데미에서 수시 합격 사례를 공유하게 된 박동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구국제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이사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 합격, 즉 수시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니까 먼저 입시 결과를 밝히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앞서 소개드렸듯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일반 전형에 최초 합격하였고요. 그 밖에도 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를 지원을 했고 1차는 합격했지만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도 설명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이야말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지 싶어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사실 이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신과 수능,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면접을 준비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고 또 정석적인 방법이겠죠. 아시다시피 여기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인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내신과 수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신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내신이 수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해볼 수 있고 기초적으로 합격 확률이 0%는 아니다 등등의 기본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내신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고 결과가 운 좋게도 저렇게 좋게 나왔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의 기본은 내신인데요. 이때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내신 공부법을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과목들을 특목고라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일반고에서는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 과정이 아닌 이상 보기 쉽지 않고 또 그렇다 해도 진로 선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랑은 이 내신 공부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잠을 줄이고 시간만 늘리면 된다. 그런데요, 막상 이렇게 된다면 생산성만 바닥이 나고 시간 낭비를 하게 돼요. 앉아 있더라도 내가 18시간만큼 집중을 물리적으로 사실 하기 힘들거든요. 인간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가 시험 기간과 겹쳐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주에도 수행평가 4개, 5개 쌓인 경우도 많았는데, 이럴 때야말로 효과적인 시간 관리야말로 내신과 수능을 준비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용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저희 고등학교 일과 운영표인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시간을 쓸 수 있냐를 판단해 보는 것이죠.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파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 검정색 글씨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구분한 것입니다. 파란색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고, 빨간색은 반대로 그렇지 않은 시간, 검정색은 그 밖에 적당히 집중되는 정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왜 구분을 하느냐? 3번 때문인데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할 일들을 이 필요한 집중력의 정도나 달성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행평가나 시험 공부가 몰려있을 때 하나만 선택을 해서 놓치기가 쉬워요. 한편 학기 중에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비교과나 각종 활동들을 하다가 수능 공부를 놓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둘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시험 기간에 우리가 시험 공부는 미루기가 쉬워요. 수행평가랑 다르게 당장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험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떨 때 했냐? 집중력이 가장 좋은 이 파란색 글씨로 된 2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험 공부를 하도록 하였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집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뭐 우리가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흥미있는 과목을 했거나 수행평가 준비를 했어요. 이때 수행평가 준비를 이 시간에 넣은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는 안 하고 미룬 다음에 전날 벼락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행평가는 보통 마감 기한이 일찍 일찍 잡힙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하지 않으면 미제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행평가는 내가 미루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행평가 준비를 집중 안 될 대로 미루어 놓았고요. 그 밖에는 뭐 시험 공부를 원칙으로 하되 급할 경우 조정을 하도록 해서 유동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능 공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함으로써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시기는 보통 내신이 한 달 남지 않은 한 달 전이 아닌 시간에 무조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수능 공부를 계속 하라는 것이죠. 저 또한 특목고라서 비교과나 교과 활동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자습 시간들에는 수능 공부를 무조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수능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수능을 사실 수시인데 왜 공부를 하느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 지원 라인 설정의 토대이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시는 정시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정시로 수시 갈 수 있는 대학이면 수시에서 붙더라도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모의고사, 나 수능 치면 여기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여기를 내가 수시로 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수시는 정시보다 더 잘 가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부터 혹은 그보다 살짝 위에서부터 원서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수시 원서 쓰는 건데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수능을 못 본다면 내가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하한선이 낮아집니다. 근데 재수할 게 아닌 이상 원서를 보수적으로 쓰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더 높은 학교를 쓸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수시로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수시도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수능 공부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 6장을 쓰지 않고 3장만 썼고 특히 연고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아도 될 성적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면접에도 갈 수 있었던 거, 안 가고 서울대 면접에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또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입니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죠. 못 맞추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저 없는 곳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도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요. 25학년도부터는 그게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추천형입니다. 원래 활동 우수형은 최저학력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형만 없었는데요. 25학년도부터 생긴다고 하고요. 또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학종2 서류형에서 최저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건 예시일 뿐이고 그 밖에도 여러 학교가 추가를 했던데요. 이렇게 최저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을 놓는다. 그리고 최저가 없는 전형에만 노린다는 것은 우리가 경쟁력이 더 세질 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대학 갈 가능성을 낮추는 게 아닌가라고 심히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두 번째 제 발표의 하이라이트죠.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특목고를 졸업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반고 다니는 분들의 대다수다 보니까. 그럴 때 떠오른 게 제가 오히려 특목고니까 특목고라서 할 수 있는 말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심층적인 탐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층적인 탐구, 심층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필요하냐? 사진 한 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깊이,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 등등이 적혀 있죠. 이렇게 심층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 자료가 바로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학종 안내 자료입니다. 학종의 선구자로 우리 흔히 불리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심층성이 정말 중요해 보이죠.
또 대학이 학문을 탐구하기 위한 기관임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유로는 면접 준비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심층적인 탐구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활동의 연속성과 깊이 있는 자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활동의 연속성이란 것은 이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생기부나 활동이 유기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 가운데 보이시죠? 어떤 문제를 내가 제기를 해서 그것에 관해 탐구를 해보고 탐구를 했으니까 결론 또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죠? 그럼 그 방안을 내가 직접 실행을 시켜서 성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예시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걸 적절히 변형시켜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과목 간 이제 연계를 시킬 수도 있고 또 교과 비교과 간 연계를 시켜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2학년 때 심화 영어 작문 1 교과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글쓰기에서 이런 말을 한번 해보았어요. 정당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여러 모의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해 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럼 추진을 해보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모의국회 활동을 기획해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스스로 정당을 조직하고 총선을 진행해서 뭐 법률안까지 써보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정당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렇게 교과 수업의 내용을 비교과로 들고 와서 내가 비교과에서 실제로 주장한 것을 실행해보는 과정으로 연결을 지어본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도 충분히 훌륭한 것인데요. 조금 더 나아가 봤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실행을 해보았는데 그렇다면 그게 그 교육 활동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저는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2학년 사회 탐구 방법 연구 보고서를 쓰는 준비 과정인데요. 이때 이 정치교육 효과를 궁금해해서 관련해서 탐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내가 실행했던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비교과의 내용이 다시 교과로 넘어오게 되면서 연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행해야겠죠. 3학년 사회과제 연구 수업이었습니다. 실제 2학년 때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활동이었는데요. 여기는 제가 세특으로 결과의 일부를 들고 왔죠. 결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필요성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주장을 했으니까 실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실행을 했더니 그렇다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피드백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정치 과정에서 환류라고 표현하죠. 이 환류를 해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추진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예시를 통해 설명드렸고 이런 것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깊이 있는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웬 자료 이야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읽는 자료의 수준이 나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 학교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한들 고등학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학문 분야의 관점에서는 정말 깊이가 없고 얕은 내용이거나 아예 논리적 또는 학술적으로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깊이 있는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깊이 있는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내 주장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내용적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3학년 수행평가 때 썼던 주제입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해양안보 확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 기니만 해적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 같이 보이네요. 이걸 보니까. 이렇게 뉴스를 보면 최근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래서 시성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읽어보면요. 뭐 해경 파견한다.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해경을 파견하기로 했다. 어떻게 대응하겠다. 라는 이야기만 있지.
그래서 이게 왜 문제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잘 입증하는 자료는 충분히 부족하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추가적인 자료를 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왼쪽부터 그래서 뭐 국제상공회의소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기도 했고, 뭐 정책 브리핑 자료나 입장 표명서, 결의문 작성, 이 실제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봄으로써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서아프리카 지역의 해양안보 확보를 위해서 미군 기지를 배치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앞선 내용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해경 파견하니까 미국도 해군을 파견하면 안 될까? 논리적으로 말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이걸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석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이 기니만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미국이 해군 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등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석유의 안정적인 수송이라는 실질적인 이익까지 얻게 된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찾아봄으로써 우리는 내가 좀 더 폭넓은 주장을 해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내용적인 타당성을 확보한 주장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자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이 있는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들고 와봤어요. 간단하게 하나씩 소개드리면 KC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KCI 등재 등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주로 가장 많은 자료, 대부분의 자료가 KCI 등재가 되어 있기도 해서 이 KCI에서 찾으면 유료 논문도 있지만 무료 논문도 많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고요. 리스는 학위 논문을 비롯해서 각종 자료를 어쩌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DBPR은 가장 최다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지만 유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유료라면 그래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긴 하지만 좀 쉬운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NKIS는 인문사회계열 아니면 자연과학 계열이더라도 국가의 정책 연구 결과를 보고 싶다면 반드시 보아야 하는 사이트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구글 스콜러나 KOCW 등의 자료도 있고요. JSTOR 같은 경우에는 외국 데이터베이스라서 데이터베이스 양이 정말 방대하고요. 유료이긴 하지만 영어에 자신 있고 다양한 자료를 보고 싶다. 꼭 추천드립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문 보는 사이트를 알려드렸다면 이 인문사회 계열은 통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 자료는 코시스, 지표누리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고 국제적인 자료 같은 경우에는 OECD.stat 아니면 UN에 보이는 사이트를 활용해도 되고요. 좀 간단하게 쓰고 싶으시면 스태티스타나 아니면 Our World in Data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활기록부 이야기를 마치고 면접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구체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더하여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논지를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게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해서 뽑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평소에 깊이 있는 탐구를 습관화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탐구 과정에서 기초적인 소양이 배양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배경 지식이 추가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례 제시하는 문제가 많은데 그럴 때 좀 풍부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있는 탐구가 중요하다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 두 번째로는 기출 문제를 많이 다양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문항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가 항상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양하게 분석해보면 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내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면접 답변에서 내가 좀 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좀 더 실용적인 부분이죠. 계속 연습하면서 많이 말을 해보아야 합니다. 구술 면접 처음 볼 때는 정말 막막합니다. 내가 15분 동안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그럴 때 연습을 계속하면서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어요. 또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꼭 반드시 많이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이렇게 저는 세 가지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모든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자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기시던 것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나가는 것으로 준비가 되는 게 학종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정치외교학부를 지망하였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되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학종은 어떤 것을 원하는 걸까? 아직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저도 왜 제가 합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막할 때마다 항상 저는 저에게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했던 것이죠. 단적인 사례로 이렇게 정해지만 하는데 갑자기 생태교육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이 음악의 이론을 들고 와서 피아노 곡을 작곡을 아예 해보는 것이죠. 이걸 왜 하냐 싶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해보고 싶어서 해봤던 것인데요.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고 저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이 오늘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이만 저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